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사만 총 1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 같이 보셨듯이 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수사단의 전체 규모와 구성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수사단장으로 여한섭 청주지검장이 선임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지금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만 8명으로 검사가 총 13명입니다. 예,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사단이 굉장히 좀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그런 구성인 것 같은데 우선 수사단장의 여한섭 청주지검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특수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독사라는 별명 있잖아요.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한섭 청주지검장의 경우 대검 중앙수사부 1, 2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제1부장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업형 비리 사건과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수사를 해온 인물입니다. 네, 대표적인 수사건으로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그리고 동양그룹 CP 사기 사건 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파이시티 사건을 맡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을 알선 수재 혐의로 또 처벌케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공정성 있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문 총장이 아무래도 뭐 선임을 할 때부터 좀 김학의 전 차관과의 인연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2008년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과거 이제 행적이나 수사를 했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독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계기도 네. 이분이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서 평소에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분의 평소 행실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선임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이런 과거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절차대로 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한 것을 봤을 때 그만큼 검찰이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 검찰의 명운을 걸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은 비교 대상으로는 버닝썬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과의 비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대표적으로 검찰의 비리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독립하고도 이제 연관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굉장히 공정성 있게 수사를 해서 네. 자신들의 이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열심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 뇌물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검찰 과거사조사위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뇌물 혐의였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였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었는데요. 뇌물 혐의 관련해서는 지금 약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3명의 부장검사가 각각 뇌물, 그리고 특수강간, 외압 관련해서 혐의 사실을 나누어서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뇌물에 대해서 수사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겠지만 다른 사건인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서의 외압 그리고 특수 강간도 동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인데, 근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논쟁으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좀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더군다나 특검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특검을 지금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네. 수사단이 꾸려진 배경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고발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때문에 이 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좀 아무래도 부담은 있겠지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첩보였다, 아니다, 뭐 첩보가 아니라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비서관 등이 직접 가서 뭐 결과서를 달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진술을 들어보고 이 진술 등의 뭐 신빙성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이 별장 성범죄 의혹 말입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에는 일단은 빠져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일단 과거사위에서 이야기가 빠졌던 이유는 네. 이제 앞선 그 뇌물과 외압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권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강간의 경우 굉장히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봤을 때 뭐 제대로 수사가 된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부장검사 중 한 명은 특수강간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는 증거만으로는 새롭게 기소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새롭게 증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들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하는 은행 부지점장이 붙잡혔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제 끝내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우선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9일에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회식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환경미화원을 이제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분의 경우 바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었고요. 이 환경미화원의 경우 목격자의 신고로 이제 병원에 후송이 되었지만 지난 21일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관련해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3시간 만에 이제 자택에서 이분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경찰 조사에서는 이 뭐 졸음 운전을 했다. 네. 그리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요? 네, 요즘 블랙박스의 경우 음성까지도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한 이후에 그 피해자를 상대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한 욕설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나서는 뭐 자신의 조수석 그 보조 거울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차량을 충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장면까지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사람을 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자 진술을 바꿔서 본인이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또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이제 강남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을 이제 한 달 만에 붙잡았는데 당초 이제 추적에 애를 먹었다가 고장난 안개 등의 덜미를 잡혔다고 하거든요. 우선 사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거의 한 달
판결료가 된 사건이고요. 20대 남성이 강남 대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자신의 성북동 집까지 달려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서 좀 뭐 CCTV 등을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난 안개 등을 보고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요. 이분 이제 검거를 해서 봤더니 20대 남성이었고 당시에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좀 진술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해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5개 이상의 신호등도 위반한 사실이 같이 적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한 달의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음주운전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그 뺑소니 혐의는 맞기 때문에 네. 특가법상 도주운전 치상죄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 범죄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그렇게 처벌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은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현장의 단속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부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음주운전을 좀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처벌 형량을 높여둔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인력의 보강이랄지 네.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